올해 우리 교회가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 30주년을 회교 기념하는 자리에 3년차 신도에 불과한 제가 소회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색하고 또한 부끄럽기도 합니다. 저는 85년부터 송파에 거주하였습니다. 85년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공채 1기로 입사하여 바로 이사회와 송파 구민이 되었습니다. 공사에 다니던 중 민주화 바람이 거세게 불었고 6월 항쟁의 결과로 각 사업장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활발하였던 시기였습니다. 87년 11월 저는 공사 노동조합 창립에 참여하였고 초대 사무국장이 되어서 재수가 좋은 건지 재수가 나쁜 건지 10년을 상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30년 전 봄 송파 사거리에 막 터잡은 작은 교회에서 문익환 목사님께서 시국 강연회를 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미소가 아름다운 김교호 목사님과 인사를 나누면서 강남 향림교회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8, 90년대는 민주화 운동이 활발하던 시대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수평적 적화가 일어나기 전이었고 민의에 의한 정권 교체가 민주시민의 강력한 염원으로 작동하던 때였습니다. 당시에 강동송파 시민단체 협의회라는 명칭의 느슨한 조직체가 있었습니다. 민통련, 열린사회시민연합, 노점상연합회, 주거연합 등의 단체가 참여하였고 저는 노동조합의 상근자로 여기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김교호 목사님께서 이 단체의 대표를 맡아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의 상근자로 지역 내 민주시민단체와 연대 교류를 하면서 전 새로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한없이 고마웠습니다. 낮이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밤이면 단체에 나와 대동세상을 꿈꾸는 이들이 활동해서 이분들의 헌신적 활동이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속하고 권익을 위해 투쟁에 나서는 토대가 되었구나라는 자각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운동 활동가분 중 어떤 분은 가정을 꾸렸음에도 생업도 없이 오직 시민운동에 헌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가락동 시장에는 월급 노동자이거나 자영업으로 일하시는 민통련 열린사회시민연합 회원이 7, 8분 계셨습니다. 강동구에서 구의원, 시의원을 역임한 송명화 씨는 30여 년 전 서울로 상경해 단칸방에 자취하면서 가락시장의 단체 사무실에서 저임금을 받으며 사무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민통련에 매일 나가서 활동을 아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형편을 생각하건대 시민운동에 헌신하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너무 고마웠기에 저는 틈이 날 때마다 그분들의 단골 식당을 방문해서 밥값을 내주는 형태로 제 나름대로의 고마운 마음을 갚아나가며 연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평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기까지 시민단체는 선거 때면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운동이 대단하던 시절이라 강동 송파에 건대, 한양대, 세종대 학생들이 지원을 나왔습니다. 이런 조직 활동에는 재정이 필요했고 저는 그때마다 형편이 되는 수준에서 재정 후원을 해왔습니다. 양김이 대선을 치르던 해가 아마 제가 재정 지원을 가장 크게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제가 보유하고 있던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입니다. 주식 10여 주를 7만 원에 팔아서 후원금에 보탰는데 그게 불과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액면 분할하고 100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거 좀 남겨둘 걸 하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역에서 행해지던 여러 정치 투쟁의 현장에는 김교호 목사님께서 든든히 버팀목을 되어주셨습니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이익단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시민사회와 단절된 노동조합의 활동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전 지금도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강남 향림교회가 송파에 오고 나서 시민운동의 지평이 넓어졌습니다. 지금은 법조단지가 된 장지동에 수백 명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촌이 있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촌에 큰 화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피해를 보았지요. 왜 화재가 크게 번졌지? 물어보니 소화기가 없어 화재 초기 진압을 못해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경호 목사님께서 소화기 나눔 운동을 제안하셨고 지역사회의 기부를 받아 하우스 한 동당 소화기 하나씩 배치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우스에 많은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들의 방과후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교를 만들고 김경호 목사님께서 교장에 취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아마 그 학교 이름이 꿈나무 학교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또 비닐하우스는 주택이 아니라 주민등록 거주 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많은 불편이 있었죠. 학교를 배정받아야 되는데 배정도 안 되고 하는 그런 불편이 있어서 김경호 목사님과 시민단체가 나서서 서울시 송파구와 협상을 해서 송파구가 비닐하우스에도 전입신고를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마 전국에서 최초로 그런 것이 형사가 되었고 그 뒤로 전국으로 전파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닐하우스가 있고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횡단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냥 차 오는 거 대충 눈치 보고 무단횡단을 해야 돼서 너무나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또 그때도 김경호 목사님과 형님교회 그리고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횡단보도를 만들고 횡단보도에 신호등 설치를 해주는 그런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런 지역 시민사회 활동에 노동조합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좋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강남 향림교회와 김경호 목사님께서 앞장서서 추진했습니다. IMF가 사태가 터지고 사회 안전망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때도 지역 시민단체와 강남 향림교회가 나섰습니다. 가락동 시장에는 판매하고 낚는 농산물이 제법 많으니 그걸 기부받아서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누어 주자, 그런 제안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가락동 시장에서 발생하는 잉여 농산물을 매일매일 기부받아 지역 내 어려운 처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행사를 2년간 하기도 했습니다. 김장철이면은 김장 나눔도 크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일도 모두 시민단체와 강남 향림교회가 함께 한 것이지요. 2001년 저는 세상 사람들이 철밥통이라고 부르는 직장을 그만두고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고 장사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어 2년을 힘들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때 지역에서 시민운동을 함께 했던 후배들이 물심양면으로 저를 도와주어서 제 사업이 정착됐고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한살림에는 강동 한살림에서 활동하던 도상록이라는 후배가 두레생역과 자연드리는 김춘성이라고 한양대 연대사업부장을 하던 후배가 초록마을은 이원영이라고 강동 열린사회 시민연합 대표를 지낸 후배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냥 얘기를 했으니 찾아가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우리 회사에 소개서, 견작서, 시방서, 샘플을 들고 방문해 다 성사시켜 놓고 저는 가서 계약서에 도장만 찍었습니다. 오직 지역에서 함께 활동했던 선배라는 이유로 애써준 후배들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세상에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업을 하다 보니 은행에서 융자도 받아서 회사를 경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돈을 구워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 세상에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노동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세상을 열어온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소외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지역에서 묵묵히 헌신하신 분들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30년을 회고하면서 강남 향림교회와 김경호 목사님께도 마음의 빚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온 계기는 아마도 이런 마음의 빚 때문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각합니다. 세대, 계층, 성별 간에 이처럼 갈등이 심각한 때가 또 있었는지요. 모두 진영 논리에 빠져 저와 주장이 다른 사람을 해충 취급하고 살충제 뿌리기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한숨만 나옵니다. 이는 소위 운동권이나 노조, 시민사회 진영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잠시 행동을 멈추고 서로 대화,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넌 왜 그러니? 좀 물어보고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견해를 차분하게 좀 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사회의 갈등이 심화되게 만든 사람은 저와 동일한 세대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스스로 반성하고 자중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는 세상사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 하겠습니다. 유럽의 툰베리라는 환경운동가가 한국 사회에서 탄생 가능한가요? 한국에서는 기성세대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5월 서울을 떠나 양평으로 이사했습니다. 앞으로 가락동 시장과 강동 송파 지역의 어떤 문제나 행사에 저는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저의 결심은 몇 해 전부터 생각한 것이고 사업과 관련 있는 농업 분야의 일에만 관심을 두기로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비극적인 전망에도 불구하고 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서울은 각적 올라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찾아오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어쩌다 기분이 울적해지셔서 술 한잔하고 싶을 때 찾아가 볼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하고 희망합니다.